네, 창업자를 위한 사업비 집행 가이드 6번째 시간입니다. 창업지원사업의 비목별 사용 기준인데요. 오늘은 자산 취득과 관련된 사업비 집행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 취득은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1년 이상의 내용 요소를 갖는 기계, 설비 및 사업과 관련된 PC, 소프트웨어 등의 구입 또는 임차 비용 이렇게 정의를 하고, 또 무형자산, 이건 유형자산 쪽이고요. 무형자산 쪽에서는 창업지원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비용, 이 부분을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기장치, 공구, 기구 등 유형자산은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설비나 비품 등을 얘기를 하고요. PC, 노트북, 태블릿 포함해서 복합기기 등 경영활동 관련 비품도 포함해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구입 수량에 대해서 사업별로 제한을 하는 규정들이 있죠. 그리고 사무용 가구나 생활가전은 물론 사업상 필요하다고 해도 책상, 소파, 그리고 뭐 전자레인지 뭐 이런 생활가전 이런 것들, 사무용 가구나 생활가전은 구입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업 관련성이 높아서 주관기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사무용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엑셀이나 워드 파일, 워드 뭐 이런 그 범용성 소프트웨어도 구입은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특허권 등 제식재산권인데요. 특허권 등이라는 게 이제 그 산업재산권이 특허권, 시동신앙권, 상표권, 의자권, 저작권 등의 출원이나 등록 비용 또는 등록 시 대행 수수료는 포함이 되는데, 관련돼서 이제 성공보수를 따로 책정한 경우 성공보수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비로 집행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어떤 용도로 쓰실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산 및 집행 기준인데요. 일반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기계장치, 공구, 기구는 이게 오랫동안 두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제에서 필요해서 샀으면 이 과제에 어느 정도 쓰여야 돼요. 그래서 협약 종료 1개월 이전에 납품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납품이 완료된다는 건 물건이 들어와서 검수까지 끝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창업지원 사업은 협약 종료 1개월 이전인데요. 정부 R&D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협약 종료 2개월 이전에 납품이 완료돼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해서 샀는데 뭐 협약 종료 시점에 사면 쓰지도 않는 거잖아요. 사업 기간 동안에 쓰지를 못하는 장비를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쓸 장비를 사서 사업 기간 중에 쓰라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유념해 주시고, 협약 기간 종료 시점에 도달해서 유형의 자산, 기계장치나 공구기구를 구입하시기 수 없다라는 부분 좀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업지원 사업에서 이제 장비를 구입하면 그 과제명에 표시된 별도의 라벨 부착해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자산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의무사항입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어떤 자산을 구입하게 되시면, 그러니까 반드시 좀 지켜주시고요. 그다음에 협약 체결 이전에 출원이 완료된 특허 등에 대해서는 관련 추가 비용을 집행하실 수가 없어요. 협약 체결 이전에 이제 출원이 완료된 건 본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사업 기간 동안에 개발되거나 한 특허가 아니잖아요. 이미 다 완료되어 있는 특허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협약 체결 이전에 출원이 완료된 특허 등에 대해서 뭐 선행특허 주섭이나 우선심사 출원비나 등록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집행하실 수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원인은 창업자 본인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이 창업지원 사업과 관련된 권리 의무가 모두 법인으로 이전되도록 돼 있죠. 권리 의무 이전 약정서도 쓰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법인의 경우에는 창업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으로만 등록을 해야 되는데, 법인으로 창업을 하셨으면서도 개인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업비를 지급받는 권리는 법인이 갖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등록된 특허는 개인이 갖는, 그러니까 권리자와 실제 명의자가 다른 상황이 발생이 되죠. 이런 경우에 사업비 인정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동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 및 등록 비용에 대해서도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리기업들은 항상 사업과 관련된 매입에서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 또는 관세 등에 대해서 사후 환급 가능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사후 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 관세는 사업비에서는 집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별 기준으로 이제 PC나 노트북에 대해서는 재직 임직원 1인당 한 대까지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들이 있고요. 통신기, 스마트폰, 태블릿 기기는 시제품 재질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캠코더 등 촬영기기는 영상 콘텐츠 제작 등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구입이 가능하고 단순 제품 홍보용 촬영을 위한 구입 이런 경우에는 좀 불가능하고요. USB나 외장하드 등은 이건 장비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소모품 성격입니다. 이런 소모품은 자산취득비 쪽에서 구입하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예비 창업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활동비 이런 비용으로 집행을 해주시고 관련된 그 사업별 기준에서 이제 사무용품이나 그런 일반 그 소액의 소모품을 살 수 있는 사업 비목이 있는 경우 그 비목으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기계장치 공구기구와 관련된 비용으로는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이제 주로 발생되는 불인정 사례는 일단 업체 종목이 구입하는 물품과 연관성이 없는, 그러니까 PC를 구입했는데 PC를 취급하지 않는 업체로부터 PC를 구입했다. 그러면 이제 인정하기 좀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PC를 일반적인 기능의 PC보다 고가의 과도한 고성능 PC 구입. 이게 보통 PC를 노트북에다 한 200만원 내외로 구입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한 400만원, 500만원짜리 노트북을 구입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명확한. CAD 디자인을 하거나 그래픽 디자인 때문에 사양이 아주 높은 PC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러니까 창업 아이템과 연관성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창업 아이템과 연관성이 없는 그 고사양 PC들은 결국 사업과 관련이 없이 구입한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하지만 협약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협약 체결 이전에 출원이 완료된 특허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 시에 사용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잘못된 규정이라고 보는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거의 요즘은 라이센스로 구입을 하게 되죠. 우리가 많이 쓰는 오피스, MS 오피스나 한글 같은 경우에도 1년 단위로 라이센스로 구입하게 되는데 주로 지금 다른 정부 R&D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도 어차피 무형의 자산이니까 협약 종료 전 2개월 이내에 구입 계약이, 사용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창업지원 사업은 이 협약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으면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불인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지켜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빙자료 및 거래의 객관성이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거래명세에서 검수조사 및 증빙사진을 통해서 모델명하고 구입 수량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보통은 우리가 검수를 하고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은 모델명이 보이게 하나를 찍고 그다음에 수량을 확인할 수 있게 이제 보통 두 장의 사진을 찍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이제 수량이 안 보인다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구입한 모델하고 같은 건지 확인이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정산하는 회계법인과 창업기업과 이제 수시로 이 자료를 주고받고 하는 좀 번거로운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 기본적으로 요청하는 건 일단 구입한 모델의 모델명과 몇 개를 구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통 2장 정도의 사진을 찍어서 첨부해 주시는 게 검수조서의 증빙사진으로 적합한 증빙입니다. 그다음에 범용성 장비인데 모델명이나 이런 것들이 쭉 기재되어 있잖아요. 견적서에. 그러면
근데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확인을 해보면 뭐 시세가 한 200만 원짜리인데 한 400만 원에 구입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불인정될 수 있어요. 지나치게 고가로 구입한 경우엔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뭐 인터넷에 200만 원인데 220만 원에 구입했다. 한 10% 정도 차이다. 이거 문제가 됐냐? 10% 정도 더 비싸게 살 수도 있죠. 그리고 검색한 시점에 따라 좀 달라지니까. 근데 지나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몇 프로가 지나치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제 개인적인 그 의견으로는 한 시세보다 한 30% 이상 비싸다? 이러면 좀 고가라고 보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 금액하고 세금계산서나 청구 금액하고 틀린 거. 계약하고 틀리게 대금을 청구한다는 건 이상하죠. 그 증빙자료에 사실과 다른 정보가 기재된 경우, 연락처가 사실과 다르다든가, 연락처가 없다든가, 뭐 이런 경우, 그리고 관련 기업들, 창업자, 그리고 동일 사업 선정된 창업기업 간 거래,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로, 거래 신뢰성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할 때 인정되지 않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